그럼 방금 WHO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유전자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AML인 걸 아는 질환들 3개가 중요하다고 했고, 학생들 보는 국가고시에는 대부분 AML은 이 3개 위주로 나오게 돼 있는데 M2, M3, M4라고 했습니다. 얘네들은 모두 다 프로그노시스가 좋은 애들이에요. 2, 3, 4 다. 이 질환들에서 우리가 쉽게 외우는 방법은 아주 고전적인 방법인데 핸드폰 번호 하나를 입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016-821-1517이라고 16번의 인버전이 나타나는 게 M4 타입에서 나타나는 유전적인 이상이고, 8번이랑 21번의 트랜스로케이션이 M2에서 나타나는 유전적 이상이고, 15번과 17번 유전자 사이에 트랜스로케이션이 일어나는 게 M3에서 나타나는 유전적 이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외우는 방법이 이제 다양하게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 숫자를 016-821-1517을 작은 순서로 놔요. 보면은 가운데 16이 들어가 있고 1517이 좌우로 있고 8일이 양쪽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가운데 있는 거가 M4가 되고, 요렇게 멀어질수록 M3, 더 먼 사이는 M2 해가지고 M2가 821, M3가 1517, M4가 인버전 오브 16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방식으로라도 이 M2, 3, 4, FAB 클래시피케이션에 해당하는 유전적인 이상은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면은 M2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하겠습니다. M2에서 중요한 현상은 뭐가 나타나냐면은 우리가 조직학적으로 봤을 때는 M2가 뭐였어요? 머추레이션이 일어난 마이엘로이드 루키미아라는 소리가 있었고, 얘는 유전자가 8번과 21번의 트랜스로케이션이 일어나고 요러한 유전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조직학적인 특성은 아워로드라고 요렇게 마이엘로이드 세포를 보면은 구석에 요렇게 짝대기가 하나 있어요. 요렇게 뭉친 인클루전 바디 같은 게 생기게 되는데 이걸 아워로드라고 하고 M2에서 나타나는 조직학적 특징입니다. 또한 클로로마라고 녹색종이라고 하는 일종의 마이엘로이드 사르코마인데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이건 다 M2로 인한 AML을 시사하는 소견이에요. 그 다음에 M3에서는 1517, 15번이랑 17번의 트랜스로케이션이 나타난 건데 이게 두 개가 트랜스로케이션이 나타나다 보니까 PML이라는 유전자랑 라라라는 진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일부씩. 그러면 이건 문제가 왜 되냐면은 이 라라라는 게 뭐냐면 레티노이드 애시드 리셉터 알파. 레티노익 애시드니까 이제 비타민 A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얘가 이제 세포를 분화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리셉터인데 여기에 PML이 달라붙으면서 이 레티노이드 애시드 리셉터의 일부가 사라진 거예요. 일부가 변형이 일어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레티노이드 애시드가 못 붙겠죠. 못 붙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백혈구가 분화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화를 못한 백혈구가 증식을 해서 백혈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환자를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요 비정상적인 레티노이드 애시드 리셉터 때문에 레티노이드 애시드가 분화를 못하는 거니까 억지로 분화시키기 위해서 레티노이드 애시드긴 한데 얘가 올 트랜스 레티노이드 애시드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요 비정상 리셉터랑 상관없이 분화가 안 되고 있는 백혈세포들을 분화를 시켜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다른 백혈병들 같은 경우는 비정상적인 세포를 죽이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분화가 안 된 세포를 분화시킬 수 있는 치료법을 우리 인류가 갖고 있기 때문에 분화만 시켜버리면은 분화 안 된 세포가 증식한 게 문제였으니까 해결이 되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트라, 올 트랜스 레티노이드 애시드가 치료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그 다음에 조직학적으로 특징이 뭐냐면은 아우어로드가 M2는 나타나도 이 짝대기 인클루전 바이가 하나밖에 안 생기는데 M3는 하나의 세포 내에 짝대기가 막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요 이상한 세포다 그래서 페이커셀이라고 하는데 요런 세포가 나타나면은 M3의 조직학적 이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혈병이 일어나다 보면은 어찌 보자면 자연스러운 결과겠지만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막 증식을 하다 보니까 골수를 걔네들이 다 채우고 있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분화랑 정상적인 혈구 형성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M3로 인해서 DIC, Diffusion Intravascular Coagulation, 혈관 여기저기에 막 응고가 생기면서 출혈 경향이 오히려 생기면서 사람이 죽는 응급질환이 있는데 M3 환자에서는 DIC가 잘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환자가 위험하고 DIC에 대한 처치를 잘 해줘야 환자가 살 수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M4 같은 경우는 얘가 마이엘로 모노사이틱이었죠. 유전자는 16번이 인버전 되는 거, 위치가 바뀌는 거니까 다른 두 유전자가 트랜스로케이션 돼서 퓨전된 거가 아니라 하나의 유전자가 그냥 위치가 위아래가 바뀐 거니까 크로모좀 두 개가 아니고 하나가
들어있는 거고 유일하게 요 CBFB-MYH 11번이라는 유전자가 이제 변한다고 해요.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백혈병이고 이게 M4도 그렇고 M5도 그렇고 특징이 뭐냐면은 아까 설명드릴 때 다 모노사이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NSE, 논스페시픽 에스터레이즈를 발현한다 그랬는데 모노사이트의 특징이 뭡니까? 얘가 혈중에서 돌아다니다가 조직으로 나가서 마크로파지가 되려는 애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노사이트들은 조직 치면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고 이 모노사이트가 치면이 돼서 쌓이기가 굉장히 좋은 데가 잇몸, 치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노사이트 루키미아들 같은 경우인 M4, M5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치은 비대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러한 다양한 힌트들이 있는데 이러한 걸 가지고서 AML인 걸 판단을 한 다음에 이 단서들을 이용해서 간별 진단을 해나간다면 별로 어렵지 않을 거고 이게 정확한 진단을 줄 때는 단서를 다 주고요. 여러분들이 맨땅에서 요거냐에 따라서 막 치료가 크게 바뀌는 경우는 M3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M3만 잘 알아두시면은 백혈병의 AML의 상당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거고 이렇게 M2, 3, 4 거기에 좀 더 나가서 5까지 숙지가 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정석대로 FF분류라든지 WHO 분류를 공부하면서 살을 붙여 나가시면은 우선 문제 푸는 급한 불은 끄고 난 뒤에 공부를 하는 거니까 줄기가 서가지고 훨씬 이해하기가 좋을 겁니다.